만달로리안 시즌 3의 7화인 스파이 에피소드는 마치 스타워즈 팬덤이 깨어난 포스의 개봉으로 열광하던 2015년으로 돌아간 기분을 주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안다지만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보아도 제국 잔당의 음모와 만달로어인들의 이야기는 스타워즈 팬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재미를 선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신공화국의 행정부 내에서 첩자로 활동하고 있는 일라이아 케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역시나 케인은 신공화국의 소위 재활 프로젝트를 버텨내고 모프 기디언의 명령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던 제목이 겉으로 의미하고 있는 첩자였는데요. 그녀는 고의로 기디언의 개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퍼싱 박사를 처리하고 만달로어인들이 원인은 모르지만 하나로 규합했다는 소식을 보고합니다. 기디언은 보카탄의 세력과 워치의 아이들은 서로 앙숙이라며 그럴 리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만달로어인들은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소식을 들은 기디언은 만달로어인들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면서 개인 기지로 보이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처음 보는 형태의 트루퍼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리뷰 후반부에 다시 언급해보겠습니다. 기디언이 향한 곳에서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제국잔당의 군벌들끼리 회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번역은 어둠의 의회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캐논 세계관 초반부터 존재했던 그림자 평의회였던 것이었는데요.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스론 대제독의 오른팔인 길라드 펠레온 대령이었습니다. 제국군의 비상을 알릴 스론의 대리인인 펠레온과 퍼스트 오더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브렌돌 헉스까지 등장하면서 이 장면은 단순히 드라마의 메인 빌런을 위한 배경 세팅이라기보다는 더 큰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기반과도 같았습니다. 여담이지만 브렌돌 헉스는 깨어난 포스로 데뷔한 아미티지 헉스의 부친으로 드라마에서는 아미티지 헉스의 배역을 맡은 배우 도널 글리슨의 남동생인 브리언 글리슨이 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퍼스트 오더라는 집단을 영화 이후 작품들에서 더 매력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오더를 하나의 성공적인 제국 잔당으로 보고 그들이 비상하는 장면을 재미있게 다루면 오히려 과정이 결과까지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왔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프랜차이즈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의 영화 예고편을 보는 듯한 초반 10분이 지나고 이야기는 네바로 행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프 카가가 5화에서 약속한 대로 네바로에 만달로어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나포한 기디언의 전함 하단에 마치 스론 대제독의 키메라호를 연상케 하는 미소사우르 문양을 그려넣은 만달로어인들의 기함이 나타날 때에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임페리얼급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400m도 안 되는 함선인데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포스를 자랑하는데요. 거기에 지난번에 얼핏 본 것보다 함대에 추가된 전력이 많아서 더더욱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잔티 순양함도 4-5척에 코모로끼와 비슷하게 생긴 팽 전투기들도 어디선가 나타나 함대 전열에 합류한 모습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만달로어 수복작전에 합류한 세력이 보카탄 크리즈의 세력과 워치의 아이들 세력이 전부란 점이었습니다. 물론 크리즈의 세력이라 해도 레벨지 시리즈 이후에 만달로어인들이 한번 전부 규합된 적이 있으니 보카탄의 세력에 다른 가문들의 일원들도 들어가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칼레발라 행성을 기준으로 푸른 갑옷을 입은 크리즈 가문의 일족들만 함대에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펜라우의 만달로리안 수호자들이 드라마에 등장할 예정이라는 루머들도 들렸던 만큼 2시즌이나 3시즌에서 다른 만달로어인 그룹들을 찾아 세력을 더 통합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더라면 보는 재미가 더 있었을 것 같다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아쉬운 대로 만달로어인들은 당대 세력이 가장 거대했던 두 집단을 중심으로 만달로어 탈환 작전을 준비합니다. 두 집단은 서로 만달로어인이라는 점 외에는 너무나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처음부터 서로 으르렁거렸는데요. 통일된 반짝반짝하는 갑옷에 초반부터 헬멧을 벗으면서 기선제압을 하는 크리즈 세력을 향해서 금방이라도 파즈비즐라가 달려들 줄 알았는데 병기공이 직접 그들을 환대하면서 두 만달로어인 세력은 일단 진정하고 야영지를 꾸리기 시작합니다. 네바로에 도착한 어마어마한 만달로어인들을 환대하기 위해 나타난 그리프는 조용히 딘자린을 불러서 줄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프가 가져온 선물은 다름 아닌 두 번째로 죽었다 살아난 IG-11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은 드로이드를 죽이고 다시 되살려내서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던 그때 1화 리뷰에서도 말했듯 아이주의 플롯과 관련해서 이게 맞나 싶을 때마다 치사하게 그로구 방패를 시전한 제작진은 아예 부활한 아이주의 가슴팍에 그로구를 심어넣어서 욕을 감히 하지 못하게 가불기를 써버립니다. 이제는 그로구만의 아이언맨 슈트로 IG-12란 이름을 갖게 된 아이지는 한때 목숨 바쳐서 그로구를 지켰던 그대로 그로구의 손과 발 그리고 입이 되어서 아이를 지켜줍니다. 갑자기 아빠보다 키도 크고 말까지 하게 되어서 신난 그로구는 절대로 드로이드에서 내려가지 않겠다며 돌연 반항기에 접어듭니다.
됩니다. 말이 가능해지면서 아빠 말을 더 안 듣게 된 그로구가 너무 귀여운 나머지 참 이런저런 오묘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아이주의 플롯은 머릿속에서 납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구가 50초 만에 50년 동안 큰 것보다 커진 그날 밤, 보카타는 만달로어를 정찰한 선발대를 모집받는데요. 몇몇 해외 팬들은 이번 화의 제목이 굳이 복수형으로 스파이들인 이유가 여기서 선발된 만달로어인들을 칭한 것이 아니냐는 재미있는 추측을 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봅니다. 팬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만달로어 행성을 정탐하기 위해 투입된 선발대가 12명 남짓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서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이 살기 좋은 땅인지 확인한 12명의 스파이들 혹은 12명의 정탐꾼이라 불리는 이들에서 레퍼런스를 따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는데요. 두 집단 모두 새로운 정착지에서 재건의 증거와 살기 힘든 땅이란 증거를 모두 찾았다는 점에서 서사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굳이 말하자면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이 첩자들이 아니라 정탐꾼들이었단 것이었죠. 행성을 찾아간 만달로어인들은 아무도 살지 못할 것 같았던 그곳에서 간신히 연명하고 살아가는 대숙청의 생존자들을 만났는데요. 전투 드로이드 머리를 견갑으로 쓰는 투박함과 넉마를 걸친 모습에서 고대 만달로어인들이 처음 만달로어 행성에 상륙했을 때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런 유별난 점에서 생존자들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카탄을 섬겼던 그들은 만달로어인들의 문화의 중심인 대재련소를 찾기 위해서 다 함께 여정을 떠나는데요. 생존자들과 제외한 보카탄의 입을 통해서 만달로어 대숙청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진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00번의 눈물의 밤에 만달로어인 군대가 전멸하고 제국 보안국이 모프 기디언을 선두로 휴전 협상을 제의해 보카탄이 여기에 응했지만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보카탄의 결정을 기회로 삼은 기디언은 다크세이버를 빼앗고 비무장한 만달로어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격을 가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더더욱 제국이 할 법한 행동이었기에 만달로어인들이 더욱 안타까웠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딘자리는 마치 일국의 공주의 호위기사처럼 보카탄을 곁에서 섬기겠다고 맹세하면서 1시즌과 2시즌을 통틀어 방랑기사였던 딘자리는 이제 만달로어 수복군의 최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달로어 본행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딘자린이 무슨 이유로 보카탄을 도울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는 그의 결정이 담백하게 묘사된 것 같았습니다. 병기공이 생존자 중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을 우주선에 싣고 함대로 돌아가는 동안 마치 만달로어의 대양을 한때 가로질렀던 정찰선처럼 만달로어인들의 배는 위풍당당하게 황무지를 건너갑니다. 치사하게 메인 테마곡을 거기서 쓰는 바람에 만달로리안 뽕에 죽는 줄 알았는데요. 한창 분위기가 좋을 때 갑자기 또 괴물이 나타나서 플롯이 전개되는 바람에 조금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거의 매 에피소드마다 괴물이 하나씩 나와서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인상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트리니타우르라는 괴물의 습격으로 배가 파괴된 만달로어인들은 때마침 괴물이 솟아나온 구역이 대재련소의 바로 위쪽이었던 덕분에 수월하게 재련소로 들어갑니다. 행성에 사는 괴물이 한두 종류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으면 그냥 네바로에 눌러 사는 건 어떤가도 싶은데 자기들 입장이 그렇다니 말리지는 못할 것 같았는데요. 마치 반지의 제왕 시리즈 속 모리아의 광산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지하시설 대재련소가 정탐대의 앞에 나타난 순간 갑자기 수많은 제트팩 소리와 함께 에피소드 초반에 등장했던 신형 트루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모프 기디언의 계획은 만달로어인들을 말살한 뒤 원주민들이 떠난 만달로어 행성에서 그들의 베스카 광물을 독차지하고는 이를 이용하여 다크트루퍼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자신 휘하에 최정예 병사들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디자인에 관해서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볼까 싶은데 제국기 이후의 과도기적 디자인이 만달로어인들의 갑옷 디자인과 제법 잘 녹아든 것 같습니다. 방어력이 높아진 것과는 별개로 이 친구들의 전투력은 상대에 따라서 너무 들쑥날쑥한 것 같다는 인상도 받았는데요. 엑스트라 상대로는 얄짤없게 싸우면서 네임드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역시 스톰트루퍼는 스톰트루퍼구나 싶었습니다. 기디언의 최신의 스톰트루퍼 부대가 만달로어인들을 기습하자 엑스 우브스는 천장에 난 틈을 통해서 함대로 날아가 지원 요청을 하는데요. 딘자린을 선두로 하는 만달로어인들은 도망가는 베스카 스톰트루퍼들을 쫓아 제국군의 기지로 보이는 시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만달로어의 지하 틈에 자리한 기디언의 본부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는데요. 타이 요격기와 폭격기들이 수십 대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요격기들이 박쥐처럼 매달려서 출격 준비를 하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만달로어인들이 갑자기 나타난 제국군 기지의 논란 사이 방폭문이 닫히고 딘자린과 함께 선두에 있었던 만달로어인들은 제국군에게 하나둘 제압되기 시작합니다. 딘자린 역시 끝까지 화염방사기로 저항해보지만 결국 생포되는데요. 그럼 그들 앞에 4세대 다크트루퍼 갑옷을 입고 모프 기디언이 직접 나타납니다. 기디언은 드로이드였던 다크트루퍼를 굳이 사용자가 입는 갑옷으로 되돌렸는데
그런 짓을 똑같이 했다가 오리지널 다크트루퍼 프로젝트의 지휘관도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기디언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디언은 만달로어인 사회 전체를 능욕하기까지 하는데, 이 때문에 기디언은 한때 스론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사회의 정신을 모욕하는 행위가 어떤 반발로 이어질지 생각하지 않아 본 간계를 일삼는 하찮은 빌런처럼 보였습니다. 기디언은 클론과 제다이, 만달로어인들의 장점을 각각 가져와 은하계의 질서를 가져올 군대를 만들 것이라 하는데요.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많이 궁금해서 계획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었으면 했습니다. 아무튼 한껏 주인공이 된 기분을 만끽하던 기디언은 다크세이버를 넘겨주면 살려줄지도 모른다며 보카탄을 도발하지만, 그가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지 알았던 보카탄은 다크세이버를 그에게 다시 넘기는 대신 생존자들이 탈출할 통로를 만드는 도구로 씁니다. 그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파즈 비즐라가 혼자 남아서 어모 사격을 하는데요. 설마 아들 설정을 이번 시즌에 갑자기 만든 이유가 파즈를 죽이기 위해서였나 싶었던 때에 파즈는 기관총의 총열이 녹아 다를 때까지 스톰트루퍼들을 쏴 죽이더니 상황을 모두 정리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던 그때 어째서 더 이상 스톰트루퍼들이 오지 않는지, 기디언이 무얼 믿고 설쳤는지 알게 됩니다. 에피소드 초반에 언급되었던 프레토리안 가드들이 파즈 비즐라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번 시즌 제작 전에 유출된 모습과 동일해서 제작진이 유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숨이 나왔는데요. 유출이야 어찌됐건 라스트 제다이에 처음 등장했던 프레토리안 가드들은 제다이를 상대로도 호각이었던 무술 실력으로 파즈 비즐라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펠퍼틴의 로열 가드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실사 작품에서 본 적이 없었던 만큼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욕망을 프레토리안 가드들로 대리만족했던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장면을 더 보여줄 것 같았던 이번 에피소드는 차갑게 식은 파즈 비즐라의 시신만을 조명할 뿐 더 이상의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고 에피소드를 끝내버립니다. 7화를 처음 봤던 날에 파즈 비즐라도 죽인 제작진이 딘자린에게는 무슨 짓을 할지, 거기에다가 혹시나 제목인 스파이가 시사하는 첩자가 보카탄 휘하에도 하나 심어져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면서 일주일 동안 벌벌 떨며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도 만달로리안 시즌3의 대장정의 막인 마지막 화가 방영하는 주가 된 만큼 여러분도 떨리는 가슴을 안고 마지막 화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